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명사 중에서 문장으로 만드는 긴 명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5W1H 의문사에 문장을 붙여서 만드는 명사입니다.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상 마지막에 함께 영작해 볼 문장을 살펴봅시다. 내용을 잘 이해하신 뒤 미리 스스로 영작해 보시고 뒤에서 비교해 보세요. (5W1H는) when, where, who, what, why, how 이 6가지 의문사를 말합니다. 참고로 지난 57강에서는 이 5W1H 의문사를 가지고 의문문을 만들었었는데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57강 내용과 결이 비슷합니다. 57강 내용을 떠올리면서 비교해 보면서 강의를 듣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5W1H 의문사 뒤에 문장이 오면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형태와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when 뒤에 you saw Tom을 붙이면 하나의 긴 명사가 되는 겁니다. 의미는 언제 네가 톰을 보았는지 정도가 되고요. 84강에서 that과 if 뒤에 문장을 붙여서 긴 명사를 만든 것과 거의 동일한데요. 지금부터 그 과정의 원리를 풀어서 찬찬히 설명하겠습니다. You saw Tom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전명구가 붙어 있을 수 있죠. 가령 at midnight 이라고 칩시다. 네가 톰을 보았다. 자정에 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 전명구는 문장에서 시간 정보를 알려주고 있죠. 이때 시간 정보를 담고 있는 이 부분을 시간을 물어보는 의문사 when으로 맞바꾼다면 영어에서는 의문사 when이 맨 앞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한국어는 언제 네가 톰을 보았는지 또는 네가 톰을 본 때라는 의미의 긴 명사가 됩니다. 다른 의문사도 동일합니다. You saw a mouse 라는 문장에 in the kitchen 이라는 전명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전명구는 장소 정보를 알려주므로 장소를 물어보는 의문사 where로 바꿀 수 있습니다. where가 맨 앞으로 이동하면 어디에서 네가 쥐를 보았는지 라는 명사가 됩니다. 또는 문맥에 따라서 네가 쥐를 본 곳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계속해 볼게요. You saw Tom at midnight 이라는 문장에서 이번에는 Tom이라는 사람을 물어보는 의문사 who로 맞바꿔 봅시다. 그러면 역시 who가 맨 앞으로 이동하고 누구를 네가 자정에 보았는지 정도의 의미가 되는 긴 명사가 되는 거죠. 또는 문맥에 따라서 네가 자정에 본 사람으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You saw a mouse 라는 문장에서 a mouse라는 것을 어떤 것을 물어보는 의문사 what으로 바꿨습니다. what이 맨 앞으로 이동해서 무엇을 네가 보았는지라는 긴 명사가 되죠. 또는 네가 본 것이 되기도 하고요. 다음 You sleep on a table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장 속 어떤 일부분을 의문사로 맞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전체를 의문사로 맞바꿔 볼게요. 사람이 테이블 위에서 자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 문장 전체를 이렇게 의문사 why로 대신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why는 뒤에 문장을 그대로 전부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네가 테이블 위에서 자는지라는 긴 명사가 될 수 있죠. 다음 He did that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문장 속 어떤 일부분을 의문사로 맞바꾸지 않고 이 문장 전체를 의문사로 대신해 볼게요. 어떻게 그것을 했는지가 궁금하다면 이렇게 의문사 how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why와 마찬가지로 how도 뒤의 문장을 전부 남겨두고 어떻게 그가 그것을 했는지라는 긴 명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의문사가 맨 앞에 있고 그 뒤에 문장이 붙은 형태의 긴 명사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문장들은 의문사와 맞바꾼 부분, 대체된 부분이 빠져 있는 모양이죠.
why, how 뒤에 문장만 빼고요. 자, 이제는 이런 긴 명사가 들어간 예문을 만들어 봅시다. I still remember when I got a driver's license. 언제 내가 운전면허를 땄는지. Where I'd like to take a break. 내가 쉬고 싶은 곳, 장소. Is a quiet and peaceful place. He told me who can't eat oysters. 누가 굴을 못 먹는지. What she wants now. 그녀가 지금 원하는 것 is coffee. Do you know why Jane didn't text me back? 왜 제인이 나에게 문자 답장을 안 했는지. Nobody knew how the magician made the pigeon disappear. 어떻게 마술사가 비둘기를 사라지게 했는지. 이 예문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 관계사 강의에서 나왔던 문장과 거의 동일한 문장입니다. 그때 봤던 문장들을 옆에 나란히 써볼게요. 그리고 보기 좋게 정렬까지 하면 천천히 보세요. 약간의 형태의 차이가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규칙을 찾아보면 여기 각 쌍의 문장이 거의 같은 의미라고 했으니까 선행사, 관계사는 적절한 의문사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관계사와 의문사가 동일한 모양이라면 선행사가 생략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요. 선행사가 이렇게 일반적인 불특정한 명사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선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의문사 또는 관계사의 의미에 녹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추가로 긴 명사를 몇 개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리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The city hall is in 중구. 시청은 중구에 있다. 이 문장은 비동사 뒤에 전명구가 나오는 주어의 장소를 밝혀주는 뼈대 1 문장입니다. in 중구는 장소 정보를 알려주는 부분이니까 장소를 물어보는 의문사 where로 바꿔보겠습니다. where가 맨 앞으로 이동하고 긴 명사가 됩니다. 시청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시청이 있는 곳 정도의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왜 비동사 is가 이렇게 명사의 맨 뒤에 있게 됐는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bell tolls for us. 그 종은 우리를 위해 울린다. 이 문장의 us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물어보는 의문사 who로 바꿔볼게요. who가 맨 앞으로 이동하고 긴 명사가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 종이 울리는지. 자, 여기서는 전치사 for가 맨 뒤에 있게 된 이유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맨 끝에 남은 전치사는 who를 따라서 앞으로 갈 수 있죠. for who라는 온전한 전명구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이때 전치사 뒤에 명사는 목적격이 되어야 하니까 for whom이 됩니다. 바로 이 for whom the bell tolls가 해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제목이죠. 이렇게 의문사 앞에 전치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7강에서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의문문 문장으로 For whom does the bell toll로 영작을 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의문사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의문사 뒷부분이 평문 어순이면 명사가 되고 의문문 어순이면 의문문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규칙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알아둡시다. 그 다음 He spread butter with a knife. 그는 칼로 버터를 펴 발랐다. 이 문장의 a knife를 의문사로 바꿔볼게요. what으로 바꿔야겠죠. what이 맨 앞으로 이동해서 긴 명사가 됩니다. 무엇으로 그가 버터를 펴 발랐는지. 역시 전치사 with가
의문사를 따라 앞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The meeting is at 2 p.m. 미팅은 2시다. 이 문장은 비동사 뒤에 전명구가 나오는 주어의 시간을 밝혀주는 뼈대 1 문장입니다. At 2 p.m.은 시간 정보를 알려주는 부분이니까 시간을 물어보는 의문사 when으로 바꿔보겠습니다. when이 맨 앞으로 이동하고 긴 명사가 됩니다. 미팅이 언제인지 역시 비동사 is가 맨 뒤에 있게 된 이유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Most people believe that is true.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다. 이 문장에서는 그것, that을 의문사로 바꿔봅시다. what으로 바꿔야겠죠? what이 맨 앞으로 이동해서 긴 명사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 또는 무엇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는지 정도의 의미고요. Jane moved my cheese. 제인이 내 치즈를 옮겼다. 이 문장은 주어 Jane을 의문사로 바꿔봅시다. who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이미 who가 맨 앞이므로 긴 명사입니다. 내 치즈를 옮긴 사람 아니면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지라는 의미고요. 자, 57강에서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라는 의문문 문장을 Who moved my cheese로 영작을 했었거든요.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의문사가 주어를 대신하는 경우는 의문문에서도 의문사 뒷부분이 평문어순이 되기 때문에 명사나 문장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잘 알아둡시다. 자, 이제 이 긴 명사들로 예문을 만들어 봅시다. 시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누구를 위하여 그 종이 울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난 무엇으로 그가 버터를 펴 발랐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는 나에게 미팅이 언제인지를 말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톰이 그 돈을 훔쳤다는 것이다. 난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지 안다. 자, 이때 동사 know 뒤의 목적어 자리에 who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who를 목적격 형태인 whom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규칙이 꽤 오래된 사라지고 있는 규칙이어서 요즘에는 그냥 who로 쓰는 경우가 더 흔한 것 같습니다. whom으로 써도 who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what과 how로 시작하는 긴 명사에서는요. what, how 뒤에 어떤 단어를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장 You saw a mouse에서 a mouse를 의문사로 바꾼다면 what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animal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이 what을 조금 더 특정할 수 있습니다. 뭔지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어떤 동물인 줄은 아는 거죠. 그래서 이 what animal이 함께 맨 앞으로 이동하면 무슨 동물을 네가 봤는지라는 긴 명사가 됩니다. 참고로 의문사 what은 경우에 따라서 which로 바꿀 수 있는데요. 대화의 맥락에서 이 어떤 동물의 종류가 마치 객관식 옵션처럼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중에서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what 대신에 which를 쓸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what color he chose 어떤 색을 그가 선택했는지 또는 이 컬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What color of iPad he chose? 어떤 색의 아이패드를 그가 선택했는지. What kind of crime Jack committed? 어떤 종류의 범죄를 잭이 저질렀는지. 이번에는 how 뒤에 붙이는 단어입니다. 문장 You sleep on a table에서 how를 붙여서 어떻게 너는 테이블 위에서 잠을 자는지 라는 긴 명사를 만들 수 있죠. 이때 how 뒤에 often을 붙이면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너는 테이블 위에서 잠을 자는지라는 명사가 됩니다. how 뒤의 단어는 대개 뒷문장의 빈도나 정도를 보여주는 부사가 됩니다. 비슷하게 How much I love you 얼마나 많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사랑 노래에 자주 등장하는 가사죠. 자, 이 긴 명사들로 예문을 만들어 보면 무슨 동물을 당신이 봤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또는 여기 중에서 무슨 동물을 당신이 봤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그녀는 어떤 색의 아이패드를 그가 선택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어떤 종류의 범죄를 잭이 저질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궁금하다. 얼마나 자주 네가 테이블 위에서 잠을 자는지에 대해서. 자, 이렇게 전명구의 명사 자리에도 이런 긴 명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넌 절대 모를 거야. 얼마나 많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다음, 의문사 뒤에는요, 문장뿐이 아니라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when to go 이렇게 긴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45강에서 투부정사를 가지고 명사를 만들 때 얘기했던 것처럼 투부정사는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사의 의미는 언제 갈 것인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의 뒷부분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when to go to work 라면 직장에 언제 갈 것인지 또는 출근을 언제 할 것인지. where to stay는 어디서 머물 것인지. 뒤에 in 제주를 붙이면 제주도에서 어디서 머물 것인지. what to eat는 무엇을 먹을 것인지 라는 긴 명사. 이때 이 what 뒤에도 what을 조금 더 특정해 주는 단어가 붙을 수 있습니다. what dessert to eat. 무슨 디저트를 먹을 것인지. 그리고 in Belgium까지 붙이면 벨기에에서 무슨 디저트를 먹을 것인지. who to call. 누구에게 전화를 할 것인지. 뒤에 when you see a ghost 라는 부사절을 붙이면 유령을 보면 누구에게 전화를 할 것인지. how to run은 어떻게 달릴 것인지 라는 긴 명사. 이때 how 뒤에도 빈도나 정도를 보여주는 부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how fast to run. 얼마나 빨리 달릴 것인지. why to quit. 왜 끊어야 하는지. 뒤에 소셜 미디어가 붙으면 왜 SNS를 끊어야 하는지. 이 긴 명사들로 예문을 만들어 보면 출근을 언제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제주도에서 어디서 머물 것인지 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벨기에에서 무슨 디저트를 먹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 이 전체가 하나의 긴 명사, 동명사죠. 은 중요하다. 유령을 보면 누구에게 전화할 것인지를 알 필요는 없다. 자, 여기도 동사 know 뒤에 목적어 자리에 있는 who는 목적격 형태인 whom으로 맞춰주는 게 정석이지만 그냥 who를 쓰기도 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달릴 것인지이다. 나는 봤다. 왜 SNS를 끊어야 하는지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이 전체가 하나의 긴 목적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봤던 한국어 예문을 영작해 봅시다. 줄 간격을 좀 넓히고요. 첫 번째 문장.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주어는 나. 나의 행동이 있나 보니까 알고 있네요. 뭐를?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요. 오늘 공부한 의문사의 문장을 붙여서 만든 긴 명사를 이렇게 파란색 네모로 표시할게요. 영어로는요. I know 그리고 목적어는 불특정한 막연한 어떤 일이니까 일단 의문사 what을 먼저 놓고요. 그 뒤에 네가 지난 여름에 일을 했다는 문장에서 그 일 부분이 빠진 네가 지난 여름에 했다. You did last summer.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제임스가 내게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가르쳐줬어. 주어는 제임스. 제임스의 행동은 가르쳐줬다. 나에게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영어로는 목적어가 두 개 있는 55강에서 배운 네모 동그라미 네모 문장 구조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James taught me. 그리고 어떻게 운전하는지. 의문사는 how를 쓰면 되겠고요.
그 뒤에 넣을 내용 운전하는지는 짧죠? 문장보다는 그냥 to 부정사로 간단하게 to drive라고만 해도 되겠습니다. James taught me how to drive. 왜 그녀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왜 그녀가 그렇게나 화가 났는지가 주어, 그것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임을 밝혀주는 뼈대일 문장으로 영작을 해봅시다. 영어로요. 자, 이 긴 주어는 의문사 why로 시작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뒤는 그녀가 그렇게나 화가 났다는 문장 전체 She is so angry. 동사는 뼈대일 문장이니까 적절한 비동사 is unknown. Why she is so angry is unknown. 우주의 중심이 어디인지 아니? 너에게 물어보는 문장이겠죠. 주어가 너, 동사는 아니, 뭐를요? 우주의 중심이 어디인지를요. 영어로는요. 주어 동사를 의문문 형태로 바로 만들면 Do you know? 그리고 뒤에 우주의 중심이 어디인지. 의문사는 where가 좋겠죠. 그 뒤는 우주의 중심이 어디이다 라는 장소를 밝혀주는 뼈대 1 문장에서 이 장소 부분 어디만 빠진 우주의 중심이 뭐뭐이다. The center of the universe 그리고 is까지요. Do you know where the center of the universe is? 네가 무얼 하는지가 네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네가 무얼 하는지가 주어의 행동이 있나 보니까 보여준다. 무엇을? 네가 누구인지를. 영어로는요. 주어 네가 무얼 하는지는 일단 what. 뒤에 문장은 네가 무엇을 한다에서 무엇이 빠진 네가 한다. You do. 동사 shows 그리고 목적어 네가 누구인지는 who 그리고 뒤에 문장은 네가 누구이다에서 누구가 빠진 네가 뭐뭐이다. You are. What you do shows who you are.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건 네가 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야. 중요한 것의 정체가 네가 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라고 밝혀주는 뼈대 1 문장입니다. 영어로는요. 주어 중요한 것 what 뒤에 문장은 그것이 중요하다에서 그것이 빠진 뭐뭐이 중요하다. is important. 동사는 뼈대 1 문장이니까 적절한 비동사 is를 쓰고요. 뒤에 정체는 네가 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의문사는 how가 좋겠죠. 그 뒤에 문장은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한다. You love yourself.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지라는 의미잖아요. 얼마나 많이 그 빈도나 정도를 표현하려면 how 뒤에 적절한 부사를 추가해야겠습니다. How much you love yourself 라고 해야겠습니다. What is important is how much you love yourself. 제인은 시험에서 컨닝한 사람을 선생님께 말했다. 제인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시험에서 컨닝한 사람을요. 영어로는 목적어가 2개 있는 역시 네모 동그라미 네모 문장 구조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Jane told the teacher. 그리고 시험에서 컨닝한 사람. 의문사 who로 시작하면 되겠고요. 그 뒤에 넣을 내용 시험에서 사람이 컨닝을 했다는 문장에서 이 사람이 빠진 시험에서 컨닝을 했다. Cheated on the exam. Jane told the teacher who cheated on the exam. 지금이 당신이 앞으로 걸어나갈 때다. 지금이 당신이 앞으로 걸어나갈 때라고 밝혀주는 뼈대 1 문장입니다. 영어로 now is 당신이 앞으로 걸어나갈 때 일단 의문사 when이 나오고요. 그 뒤에 당신이 앞으로 걸어나간다는 문장 You step forward. Now is when you step forward. 시공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상상력이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상상력이라고 정체를 밝혀주는 뼈대 1문장. 영어로는요. 시공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자, 어떤 것이니까 일단 what. 그 뒤에 그것이 시공을 넘어갈 수 있다는 문장에서 그것이 빠진 시공을 넘어갈 수 있다. can go beyond time and space. 그리고 is our imagination. What can go beyond time and space is our imagination. 자, 이렇게 영작 연습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문법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스스로 머릿속으로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랜만에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장의 종류 중에서 가정문을 공부하겠습니다.